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꼭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고조선은 앞서 문화였던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당시 고조선의 세력 범위, 다른 말로 문화권 범위를 알기 위해 여러 군데를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특정한 지역에서 공통적인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유물들이 등장하는 시기를 재어보니 고조선이 있던 시기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고조선의 문화권을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 유물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배웠죠.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민무늬 톡이긴 한데 어떤 톡이 이름이었죠? 네, 맞아요. 미송리식 톡이었어요. 그 다음 맨 오른쪽은 우리 탁자처럼 생겼다 고인돌이긴 한데 보다 탁자식 고인돌이다. 이 세 가지 유물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시기상 계산해보니 고조선과 관련된 지역이구나. 이 많이 발견된 지역들이. 그래서 우리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던 곳이 고조선 문화권, 고조선 영토이다. 대략적인 고조선 영토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고조선이 철기 문화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철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자면요. 철광석이라는 광석을 특정한 작업을 통해 변형시켜 만든 도구입니다. 청동기와 비슷하게 산을 파고 철광석을 얻어냅니다. 이 철광석에 바로 탄소라는 것을 합쳐서 불에 녹여서 원하는 모양으로 도구를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철기인 겁니다. 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철은요, 은회색 광택을 내는 금속이며 지구의 핵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산소, 규소, 알루미늄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고요. 재련 과정에서 탄소를 첨가하면 매우 단단하고 강한 강철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왜 했을까요? 바로 앞전에 쓰던 도구 청동기와 비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앞서서 청동기, 즉 그 재료가 되는 구리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그랬죠. 재료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철기는요. 철은 선생님이 위에 적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땅에서 산소, 규소, 알루미늄 다음으로 많이 존재한대. 어딜 파도 금방금방 나오는 게 철광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동, 구리보다 재료를 찾기 쉽다. 거기다가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단단하고 강한 강철이 된다. 더 구리보다 청동기보다 단단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마다 다르게 도구를 만들었다.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 돈, 즉 만들었을 때 신비하고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 값어치가 있는 것들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의식용 도구나 돈, 철로는요 무기나 농사도구, 당시 정복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써야 되고 많이 써야 되는 것들, 농사도구, 농사가 중심인 사회였기 때문에 많이 쓰고 빨리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 것들을 철기로 만들었다. 자, 철기시대의 도구로 대표적인 도구로서요. 청동기로는 세형 동검이 있고요. 왜 세형 동검이냐? 우리 앞서 있었던 비파형 동검이 아닌 왜 세자가 붙었냐? 바로 비파형 동검보다 가늘어서입니다. 가늘다 세자를 쓴 세형 동검. 그 다음 돈으로 쓰였던 명도전이라는 겁니다. 명도전이라는 거. 명자라는 글자가 돈에 쓰여져 있었고요. 도자는요 칼도자. 칼처럼 생긴 전. 돈이다 라고 해서 명도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세형동검과 명도전이 당시 철기시대에 쓰였던 청동기고요. 철기는요, 대표적으로 쓴 철기는 철로 만든 무기, 철무기가 있고요. 철로 만든 농기구, 철농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써서 고조선이 세력을 키우고요. 군사력이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철기 문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고조선이 세력을 키워나가다가 갑자기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왜 위기에 닥치게 될까요?
어떤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선 중국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조선이 있었을 당시 중국은요, 춘추 전국시대 중에 전국시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국시대란 전국의 7개의 나라가 중국 통일을 위해 싸우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 한, 위, 초, 제, 조, 연 총 7개의 나라가 싸웠고요. 여기서 연이란 나라가 고조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게 연이 바로 랴오시, 요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이 철기 문화를 사용해서 세력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연 세력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연과 고조선이 국경선을 맞닿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이 계속 쓰이게 되고 결국 연과 고조선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돼요. 연과 고조선의 싸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바로 연나라가 승리하게 됩니다. 연나라가 승리하게 되면서 고조선은 연에게 서쪽의 많은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자, 하지만 중국은 계속 혼란한 시기에 빠지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전국시대, 즉 7개의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싸웠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것을 통일한 나라가 바로 맨 왼쪽에 있는 진이란 나라입니다. 이때 바로 중국이 황제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진 나라가 가장 먼저 황제라는 이름을 썼다 그래서 당시 황제를 진시, 처음 시자 진시 황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황제 때 진나라는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다시 분열하게 되어서 두 세력이 싸우게 되는데요. 그 두 세력이 바로 항우를 중심으로 뭉친 초 세력과 유방을 중심으로 한 한 세력이 다투게 됩니다. 이러한 초와 한 세력의 큰 전쟁을 초한대전이라고 하고요.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한 게임이 바로 장기입니다. 우리 이 장기 알들 한 번씩 본 적 있죠. 바로 이 초한대전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자, 어쨌든 그 결과는 유방을 중심으로 한 한 세력이 재통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국시대, 진의 통일, 다시 재분열, 한의 재통일, 계속 중국 사람들은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 혼란이 계속 이루어졌죠. 사람들은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 갔고요.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중국 연나라가 있던 지역에 살던 바로 위만 세력입니다. 그 위만 세력이 고조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시 고조선의 왕은요, 준왕이었고요. 그 준왕은 위만 세력을 받아들입니다. 대신에 위만, 그대를 받아들여 주는 대신 중국과 가까운 국경선의 수비를 담당해 주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국경선이란 나라의 영토를 구분하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위만 세력은 준왕의 명령을 받들어 중국과 가까운 국경선을 수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위만 세력은요, 우수한 중국의 철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요. 오랜 전쟁을 경험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만 세력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가만 생각해보니 고조선 너무 약한데? 청동기 문화, 철기라고 해봤자 우리 무기나 전쟁 경험도 별로 없는데? 이거 우리가 충분히 왕의 자리를 탐할 수 있겠다,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무기로 왕이 될 목적으로 준왕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왕은 이야기합니다. 위만, 감히 날 거역할 셈이냐? 하지만 위만 세력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에 따라 고조선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요. 위만이 왕인 고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었고요. 준왕 세력은 위만 세력에 쫓겨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진 세력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후 진이 사만 세력으로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